일본 게이오기 주쿠대학교의 학생식당에서 여학생 4명이 다투는 듯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유독 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한국은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자기 땅인데 당연히 화나지라는 말은 바로 독도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쿄에 살고 있는 아야코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의 게이오 대학교 경제학과 아야코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일본에서 상위권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좋은 학교이며 거기에서도 저는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수학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공과대학에 진학하길 원하셔서 처음에는 컴퓨터공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중에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경제학과로 전과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도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경제학과였거든요.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라 저도 정말 국제적인 경제학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 친구와 만난 건 백화점 식당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예요. 부모님은 용돈을 주시지만 어느 정도는 스스로 돈을 벌어 충당하는 삶이 바람직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교육받으며 자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씩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를 팔고 있는 일본에서는 제일 좋은 백화점의 지하 코너 자리에서 우리 매장과 그 친구의 매장은 기역자로 붙어 있었어요. 일본의 가정식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된장이나 간장에 절여놓은 반찬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파는 니실이라는 브랜드의 매장이었고 옆에는 한국식 김과 김치 불고기 소스 등을 판매하는 기무치칸이라는 브랜드의 매장이었어요. 저의 유니폼은 일본식 전통 기모노를 편하게 개량하여 만든 옷이었지만 옆 매장의 친구들은 한복을 입더라고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손님들이 물어보기 시작하셔서 저도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매장의 직원은 한국 사람인지 진짜 한국에서 가져오는 김치를 파는 건지 우리 매장에 오셔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직접 그 매장에 물어보면 사실대로 안 알려줄 것만 같아서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연매장은 김치 맛을 보라며 시식도 많이 했었는데 저도 한번 허락을 받고 먹어보니 정말 맛이 있었어요. 달큰하면서도 아삭아삭한 맛이 참 맛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김치에 대해 듣다가 우리는 나이도 같고 비슷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스케줄도 맞추고 손님이 없을 때에는 둘이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 친구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항상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름은 정진이었는데 제가 항상 정진짱 하면 그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정진이는 한국에서 잠시 일본어 공부를 하러 온 것이라고 했어요. 일본에는 일본어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한 학기 코스로 연말에 일본어 능력 시험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학과인데 왜 그렇게 일본어 공부를 하는지가 궁금했고 정진이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야코, 내 말을 절대 오해하거나 기분을 상하면서 듣지는 말아주길 부탁해.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사이야.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한 역사이고 너희는 전범국가로서 아픈 역사인 거지. 저는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전범국가라니? 나는 처음 듣는 말이야 했더니 맞아, 일본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지금 일본은 우익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는 교육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 방향성을 결정해. 일본은 분명 한국을 침략한 나라이며 식민으로 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포장되고 타당성을 부여해 나쁘지 않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야코, 세상에는 아무리 숨기더라도 숨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보면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때만 해도 설마 하면서 믿지 못했지만 다음날 학교 도서관에서 역사학과 관련 도서에서 하나둘 정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진이가 알려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독도의 왜곡된 교육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조차 사실이라니 정말 충격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일본의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처럼 당연히 독도는 일본 땅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자료에서 또한 양심적인 일본인의 지식인들이 서술한 독도에 관련한 책들도 보면서 뭔가 가슴에 쿵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책에서 왜 그러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었어요. 국익에 우선하는 목적이 있다면 명분은 왜곡되어서라도 주장해야 하는 사람이 정치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저의 가슴에 들어와 잠시 혼란하기도 하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르바이트 가는 것이 뭔가 힘들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정진이를 대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진이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알려준 역사적인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니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은 없어. 너는 너의 나라를 위해, 나는 나의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면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탈출된 기분이 들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짐을 느꼈습니다. 맞아. 그렇다면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일본이 처할 위기나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이는 한국으로 돌아가 일본 무역과 관련된 경제 논문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 일본어가 필요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또 한 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냥 예쁜 한국의 한복을 입은 비슷한 아르바이생이 아니라 멋진 선생님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제가 뭔가에 홀린 것 같다며 하루는 부모님이 저에게 대화를 하고자 식탁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부모님은 아주 걱정스런 눈빛으로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저를 응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조금 놀라웠어요. 항상 저의 의견을 좋게 생각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평소 뉴스나 신문을 보실 때는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 좋은 분위기보다는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시는 느낌이었어요.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과 문화의 선진화가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선진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며 글로벌 IT 기업인 삼성, LG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항상 모든 것은 양면을 다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든 반대의 이야기는 어떤 점이 다른지부터 고민하게 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의 음식,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최근 한국의 전통문화인 한복, 한자 등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콜라보 브랜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이제 제가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 나이라고 판단이 되셨는지 그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진지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과 세계무역기 WTO, G20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UN 평화유지군 PKO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존경의 마음 같은 신비로움이 생기더라고요. 국제정세에 따른 경제학이라는 정진이의 말이 계속 저의 관심을 이끌었고 저는 결국 전과를 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 친구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려는 제가 이상하다는 친구들도 있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더 이야기해달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은 미개하고 발전되지 못해서 일본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도와준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개발이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분명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행히 객관성이 중시되는 지식인층의 부모님이 계셔서 저를 왜곡된 지식으로 강요하지 않으시니까요. 항상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다른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삶의 자세를 잘 배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정진이와 연락을 끊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어요. 언제든 한국에 놀러 오라며 그때 한국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은 금방 흘러서 정진이는 한국의 학교 생활을 하러 갔고 저도 학교에서 새로운 공부에 또 새로운 아르바이트도 하며 일본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방학이 되면 제가 한국에 가려고 따로 모으고 있는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생각이에요. 한국에 가면 또 새로운 지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도 일본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외에도 중국, 대만 등 일본의 역사는 대륙의 국가들과 많이 얽혀 있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동이 중심이 되는 사연이었지만 한국과 역사에 대한 진실을 주위에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